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 대부분의 근무를 재택으로 하기 때문에 혼자 아이 키우는 일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전 남편입니다. 대기업 엔지니어인 그는 소위 말하는 핸섬한 직장인이었고, 저도 그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황당한 요구로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인간 말종처럼 행동했고, 저는 그의 말과 행동에 휘둘려 제 인생 몇 년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같은 피해를 입는 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큰 결심을 하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5년 정도 됐지? 와, 시간 진짜 빠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5년이면 그 절반이야.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지. 당연하지. 그 사이에 우리 서 생기고 전쟁처럼 육아했는데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웠어? 여자 생겨서 이러는 거야? 서엄마,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봐.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뿐이야.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이혼 얘기를 왜 꺼내? 여보, 어디 아픈 거야? 불치병이라도 걸렸어?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치병이 맞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혼밖에는 답이 없어.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이혼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야?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나는 결혼 생활이 안 맞아. 당신과 서아가 싫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제도적으로 나를 옥죄는 상황이 싫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혼 생활을 중단하고 싶어. 그렇지만 영원히 당신의 남편이자 서아의 아빠로 살 거야.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맹세할 수 있어. 도대체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결혼 생활이 안 맞다고 이혼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부부가 몇이나 있어? 다들 힘들어도 아이 생각하고 배우자 생각하면서 참고 사는 거지. 서아, 지금 한창 이쁘고 귀여운 6살인데 서아 생각은 안 해?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 배우자가 싫은데도 참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이가 싫은데 참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나는 당신과 서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결혼이라는 형식이 싫어. 결혼이라는 허물을 벗고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당신과 서아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야. 나랑 서아에게 최선을 다할 거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최선을 다해. 굳이 결혼이라는 허물을 왜 벗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 나를 둘러싼 껍데기들을 전부 벗겨낼 거야.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탐구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그래서 이혼을 제의하는 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어. 서류상으로 남남이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부부야. 서류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어져 있는 진짜 부부. 그래서 정말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랑 서아를 두고? 이혼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붙이니까 내가 마치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잖아. 우리는 이혼하는 게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야. 속세가 싫으면 출가하는 것처럼 잠시 결혼 제도를 떠나 있고 싶어. 그렇게 잠시 내 마음의 여유를 갖다가 다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럼 잠깐 이혼했다가 나랑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거야?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당신과 만날 거고 서아와 시간 보낼 거야.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당신과 가정 꾸릴 거고 당신도 이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나랑 떨어져 지내는 거라고 생각해. 그럼 그냥 주말 부부 하면 되잖아. 이혼을 도대체 왜 해야 해? 결혼이라는 족쇄를 풀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당신과 서아를 사랑하고 싶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묶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내 말 이해하지? 난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해.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남편에게서 결혼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싶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했고 저 역시 결혼 제도의 답답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묘하게 설득당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부부처럼 지내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말한 대로 이혼 후에도 저와 딸에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당신한테 꼬리치는 남자 없지? 남자들 다 도둑놈들이라서 당신 이혼한 거 알면 괜히 들이댈 수가 있다고. 그런 놈들 말 절대 믿지 마. 나 재택근무라서 누구 만날 일도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남자 얘기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이야말로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일은 무슨 일?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그렇지. 당신 절대로 남자 만날 생각은 하지도 마. 나 지금 서아 키우느라 바빠서 남자 만날 생각도 없지만 듣다 보니까 묘하게 이상하네. 어쨌든 우리 이혼한 거는 맞잖아. 당신이 결혼 생활 싫어서 뛰쳐나간 거고. 근데 왜 내 남자 문제에 당신이 간섭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다시 결혼 생활이 하고 싶어지면 당신에게 돌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나 기다리고 있어야 해. 언제까지? 나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돼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나 믿고 기다려주면 몇 년 안에 다시 돌아갈 거야. 처음 이혼할 때는 다시 돌아온다는 당신 말을 믿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나도 사실 혼란스러워. 이미 이혼했는데 굳이 당신이랑 다시 합쳐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시키는 대로만 해. 얌전히 서아 키우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당신이 할 일이야. 그러면 내가 곧 당신 곁으로 갈 거니까. 남편은 저랑 이혼한 후에도 저의 남자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도 아예 안 했는데 남편이 자꾸만 그 문제를 거론하니까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싫다고 뛰쳐나간 건 남편인데 왜 저에게 자꾸만 뭔가를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소개팅 제의가 들어오면 굳이 거절하지 않고 한두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절 버리고 떠나간 남편에게 가벼운 복수를 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이, 너 미쳤어? 오늘 내 친구가 너 남자랑 밥 먹고 있는 거 봤대. 분위기 보니까 딱 소개팅이라던데. 너 나 몰래 남자 만나냐? 친한 언니가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잠깐 얼굴 본 것뿐이야. 연애한 것도 아니고 그 후로도 다시 만난 적 없어. 근데 내가 이걸 왜 당신한테 설명해야 해? 우리 이미 이혼했는데? 내가 다시 너한테 돌아갈 거라고 했잖아. 그 사이에 남자 만나는 건 바람 피는 걸로 간주하겠어. 이번 한 번은 경고로 넘어가지만 다음번엔 봐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도록 해. 도대체 당신한테 나는 어떤 존재야? 이럴 거면 이혼은 왜 했어? 이혼했으면 이제 각자 갈 길 가던가 아니면 그때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이 결혼 생활 중단하자고 먼저 말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서아를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니까. 당신의 남편과 서아의 아빠 자리는 언제나 나를 위해 비워져 있어야 해. 내가 잠시 자리 비웠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앉히는 건 반칙이야. 저는 남편이 하는 말들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그 당시에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별말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조금씩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게 뭐로 보여? 뭐긴 뭐야. 스타킹이네. 이걸 나한테 왜 물어봐? 언니 벌써 놓아놨어? 이게 서아 가방에 들어있었어. 어제 서아가 아빠 만나러 간다고 해서 내가 챙겨준 가방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방에 이게 없었거든. 난 이런 스타킹 신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가방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뭐야? 이게 서아 가방에 왜 들어갔지? 설마 형부한테서 딸려온 물건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서아 아빠가 자기는 절대 여자 안 만날 거라고 나한테도 남자 만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자 물건이 딸려올 수가 있냐고. 서아한테 잘 물어봐봐. 그동안 아빠 만날 때 이상한 점 없었냐고. 만약에 이게 형부 쪽에서 딸려온 물건이 맞다면 여자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를 서아 만나는 곳에 데려왔다는 뜻이잖아. 말도 안 돼. 상상만 해도 불쾌해. 아무리 네 형부가 막무가내인 면이 있기는 해도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언니,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속는 셈 치고 서아랑 잘 대화해봐. 알았어. 그렇게 해볼게. 저는 딸아이와 침착하게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아, 나 어떡하니? 그때 그 스타킹 사건 진실을 알게 된 거야? 역시 여자랑 같이 나온 거 맞지? 서아 말로는 아빠가 여자친구랑 같이 온 게 아니래. 거기서 일하는 이모랑 같이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봤더니
전부 다 얘기해주더라고. 뭔데? 얼른 얘기해줘. 놀이공원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여기서는 반드시 가이드랑 함께 다녀야 한다고 했다면서 어떤 여자를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랑 가이드, 이모랑 서아랑 셋이 다녔대. 대놓고 바람을 피는구나. 차마 여자친구라고는 말 못하겠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네. 놀이공원에 가이드가 어딨다고. 나 정말 미쳐버리겠다. 그럼 그 인간 여태까지 나한테 한 말들은 다 뭐지? 내가 남자랑 소개팅하는 걸로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데. 본인은 나랑 서아를 사랑한다고 나보고는 얌전히 서아 키우면서 자기 기다리랬는데 그게 다 뻥이었던 거야? 당연히 뻥이지. 언니 정말 그걸 믿었던 거야? 이혼하자고 언니 설득할 때도 느낌이 쎄했는데 지금 하고 다니는 짓을 봐. 형부, 젊었을 때 자유롭게 여자 만나고 싶어서 언니랑 이혼한 거야. 그럼 이왕 이혼한 김에 자유롭게 여자 만날 것이지. 나랑 서아한테 돌아올 거라는 헛소리는 왜 한 걸까? 뻔하지. 나이 들어서는 더 이상 새로운 여자 못 만날 것 같으니 본처한테 돌아가겠다는 거잖아. 늙으면 몸 여기저기 아플 테니까 본인 병수발 해달라는 소리지.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 인간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제 형부 받아주지 말고 언니도 제발 새 인생 살아.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는 거 정말 답답했어.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뭔데? 그 인간 집에서 며칠 동안만 감시를 좀 해줘. 만약에 만나는 여자가 있다면 분명히 집에 불러들일 거란 말이야. 증거를 기어이 봐야지만 마음이 편하겠어? 내 성격 알잖아. 눈으로 봐야지만 받아들이는 거. 언니 마음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내가 형부랑 다른 여자랑 있는 사진 찍어올 테니까 언니는 며칠만 기다려. 형부 정말 대단하네? 왜 그래? 뭐 좀 발견한 거야?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데리고 오는 여자가 달라져. 뭐라고? 그럼 그때 놀이공원에 같이 갔던 여자 한 명 만나는 게 아닌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날 하루 같이 놀고 헤어졌을 가능성이 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여자랑 팔짱을 끼고 오는데 어떻게 다 다른 사람일 수가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라니까? 그래 놓고서는 나한테 남자 만나지 말라고 소개팅도 하지 말라고 깽판을 놨단 말이야? 나 너무 열받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았으니 다행이지. 형부가 놀 거 다 놀고 나서 병들고 아플 때 언니한테 합치자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형부가 이런 인간인 거 몰랐으면 언니 또 마음 약해져서 받아줬을 거잖아. 그래도 서아 아빠니까 이러면서. 맞아, 그랬겠지. 서아 아빠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상태야. 이제 어떡할 거야? 이미 이혼도 했는데. 서아 데리고 잠적해버리는 건 어때? 그 인간 지구 끝까지라도 나한테 찾아올 거야. 확실하게 그 인간이랑 끝을 내야만 해.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네가 우연인 것처럼 그 인간이랑 길거리에서 부딪혀봐. 그러면서 나 재혼 준비한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흘려보면 어때? 재혼 준비? 언니 설마 진짜 남자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남자가 어딨냐. 서아 보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거짓말로 슬쩍 떠보라는 거야. 그 인간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려고. 진짜 재밌겠다. 형부 얼굴 일그러지는 거 한번 봐야겠네? 저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 남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저희 재혼에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처제 만났는데 당신 아니지? 처제가 헛소리 한 거지? 누구세요? 저 이미 이혼해서 제 동생을 처제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데요. 너 정신 차려. 애 키우다가 힘들어서 돌아버렸니? 나야 너의 영원한 남편이자 유일한 남편. 이미 이혼했는데 남편이 어딨냐? 전 남편이지. 그래. 네 전 남편이 다 됐냐? 근데 너 그거 사실이야? 재혼한다고? 응. 너무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기로 결심했어. 너보다 100배 1000배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돌아간다고 했잖아. 얌전하게 기다릴 것이지. 무슨 정신머리로 재혼을 결심해? 그것도 애 딸린 이혼녀가. 너 말 한 번 잘했다. 나 이혼녀야. 그러니까 재혼을 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전 남편인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우리 결혼 생활을 잠시 중지한 거지. 완전히 헤어진 거 아니야. 내가 너랑 서아한테 얼마나 잘해? 이혼하고 나서 나만큼 잘하는 남편 있어? 너 자유롭게 해주고 서아 만나서 잘 놀아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 지금 잠시 사정이 생겨서 떨어져서 지내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기다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개소리도 아주 신박하게 하는구나. 네가 하는 말 전부 역겨우니까 오늘부로 내 연락 차단할게. 서엄마, 당신 왜 그래? 무슨 화나는 일 있어? 부부 사이에 화나는 일이 있어도 말로 풀어야지. 그렇게 당신 맘대로 나를 차단하면 서아는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서아 인생에서 그것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래, 제발 이유라도 알려줘. 너 똑바로 얘기해봐. 여자랑 놀고 싶어서 나랑 이혼한 거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솔직해져봐. 얼마 전에 서아랑 놀이공원 갔을 때 여자 데려왔다며? 서아가 그래? 걔 아직 어린데 서아 말만 듣고 이러는 거야? 서한테는 놀이공원 가이드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할 거면 현실적으로 하던가. 누가 들어도 안 믿을 뻥을 치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리고 니네 집에 같이 들어가는 여자들 매일 바뀐다면서? 그 여자들은 또 뭐니? 내가 당신이랑 떨어져 지내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못 봤던 육촌 누나도 만나고 대학 선후배들도 많이 만났어. 그 사람들 보고 당신이 오해한 것 같은데 그거 사실 아니야. 내가 만나서 다 설명할게. 지금 내가 당신 집으로 갈까? 지금까지 너 개소리 들어준 것도 억울해 죽겠어. 이미 이혼까지 한 마당에 내가 네 역겨운 면상까지 봐야겠어? 너랑 만날 일 없으니까 이대로 꺼져. 차단할게. 서아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젊고 혼자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똥파리처럼 꼬인 것뿐이야. 그 여자들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고 스킨십도 안 했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뿐이야. 너 늙어서 병수발 해줄 여자는 필요하다는 소리로 들리네? 젊었을 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면서 놀다가 늙어서 남편 대접 아빠 대접은 받고 싶은가 보지? 그런 거 아니야. 나 사실 이제 거의 마음 정리했어. 앞으로 3년 안에, 아니 1년 안에 당신이랑 서아 곁으로 돌아갈게. 우리 다시 혼인신고하고 정식으로 잘 살아보자. 싫은데?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나갔어도 돌아올 땐 그렇게 안 되지. 다른 여자들 만나면서 신나게 사세요. 그렇게 늙어 죽어도 아무도 너 안 찾을 거니까. 서엄마, 희진아, 제발 날 용서해줘. 저는 그렇게 전 남편과의 구질구질한 관계를 끝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빠를 자주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더니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실 아빠를 만나서 재밌게 놀아주지 않는다면서 저랑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해줬습니다. 저한테는 개차반이었어도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그것 역시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를 답답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역시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